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어두운 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지배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 내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섬뜩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끈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먹잇감을 사냥하고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공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심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헤아리는 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고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까요? 그들의 첫 번째 무대는 바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고 발을 디딜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사냥을 위해 무릉덩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듯 나르시시스트에게도 자신만의 사냥터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을 향한 찬사와 관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네의 단골 술집이 될 수도 있고 경건한 분위기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지식을 탐구하는 대학 캠퍼스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왕이나 여왕처럼 군림하며 사람들의 관심과 숭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는 가장 빛나는 존재이며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행동에 감탄하는 충실한 추종자이자 팬이 됩니다. 이곳은 나르시시스트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주유소이자 그의 왜곡된 자존감이 유지되는 성역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성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점차 지쳐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감정 에너지를 빨아들이지만 결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항상 그의 기분을 맞춰야 하고 그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끊임없이 칭찬과 관심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관심만이 죽음일 뿐입니다. 이런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지친 사람들은 결국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화려했던 무대는 텅 비게 되고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나르시시스트는 시들어갑니다. 결국 그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사냥터, 즉 또 다른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공간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뇌보다 훨씬 더 무섭고 과학적인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동조화라는 현상입니다. 동조화는 본래 뇌과학 연구에서 발견된 현상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리듬의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그들의 뇌파가 서로 동기화되어 거의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처음 록 밴드 멤버들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드러머,
기타리스트, 보컬 등 각기 다른 파트를 연주하는 멤버들의 뇌파가 공연 중 하나로 동기화되는 놀라운 일이 관찰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정신, 하이브 마인드를 형성한 것처럼 완벽한 합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들의 뇌가 똑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음악이 아닌 언어입니다. 특히 그들의 언어 폭력은 매우 리드미컬하고 의식적이며 반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나 기도를 반복하는 종교의식과도 흡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음악 역시 종교적인 찬트나 기도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선율과 가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깊은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만의 만트라, 즉 핵심적인 문구나 단어들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격정적으로 반복합니다. 넌 이것밖에 안 돼.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말들을 지겹도록 되풀이하며 피해자의 뇌에 각인시킵니다. 이 반복적인 언어적 공격은 피해자의 뇌파를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뇌파와 동조화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뇌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뇌처럼 연결되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는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득이나 세뇌를 넘어 뇌 자체를 장악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동조화 기술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밴드 멤버들이 함께 연주해야 뇌파가 동기화되듯이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 즉 리드미컬한 언어 폭력에 계속 노출되어야만 동조화 상태가 유지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그 공간을 벗어나면 마법은 일시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곁에 없을 때도 어떻게 그 영향력은 지속되는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심리 기술인 내사가 등장합니다. 내사란 타인의 신념, 가치관, 목소리 등을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만드는 심리적 과정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아바타를 피해자의 마음속에 심어놓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스마트폰에 비유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악성 앱을 몰래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앱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한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물리적으로 곁에 없더라도 이 앱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내가 또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와 같은 비난과 폄하, 통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며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동조화가 실시간으로 뇌를 해킹하는 것이라면 내사는 해킹 프로그램을 아예 뇌에 설치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한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증폭됩니다. 우리는 소위 사이비 종교나 개인 숭배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익히 보아왔습니다. 개인이 집단 속에 속하게 되면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개인의 자율성은 현저히 약해집니다. 특히 우리라는 강한 유대감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집단 역학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댄스 교실의 강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음악이라는 강력한 동조화 도구를 사용합니다. 리드미컬한 구령을 외치고 파트너를 바꿔가며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칭찬과 비판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공간 전체를 장악합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은 집단의 압력과 분위기에 휩쓸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 훨씬 더 쉽게 동조됩니다. 집단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 메시지, 신념을 증폭시키는 앰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던 뇌파의 동조화와 악성 앱 설치가 집단 안에서는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결국 그 집단 전체는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유된 환상 속에서 함께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특정 공간을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고 그 안에서 동조화와 내사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을 통해 우리의 뇌와 정신을 지배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파괴할 수 있는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지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공격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의 빛이 더 널리 퍼져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용기를 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